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부산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안들 모두 새해를 맞아가 잘 이뤄지면 좋을 텐데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그 외에도 많지에. 어찌하면 잘 이뤄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십니다. 그 2025년 들어선 처음이에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예,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가정에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인구정책 평가체계 개편부터 해갖고 내용을 네.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부산시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4년 인구정책을 평가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갖고 2025년 정책을 개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늘 하는 일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특히나 인구와 관련돼서는 네네. 저출생 고령화 대책, 청년 대책 뭐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그냥 막 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즉 청년들의 삶을 좀 낫게 해주는지 혹은 청년들 머물기 좋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좀 늘어난다라든지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었고요. 인구 정책 또한 이런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재구조화라고 하죠. 좀 없앨 건 없앴고 넣을 건 넣고 강화할 건 강화하고 이렇게 정책을 한번 이제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대충 살펴보니까 한 143개 정도의 인구나 청년과 관련되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뭐 가덕 신공항 건설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인구와 연관되는 이런 그 연결고리가 조금 적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청년 문화 패스라든지 난임 지원이라든지 인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113개 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네네. 향후에 있을 2차 인구 정책 기본 계획에 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가덕신공항이 뭐 세워졌을 때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뭐 꼭 그렇게 가덕 신공항의 건설이 인구로서 바로 뭐 몇만 명이 늘어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아니라 네네. 가덕 신공항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쭉 갈 것이다라는 이런 느슨한 연결고리들은 있었죠. 느슨한 예. 연결고리. 예, 예. 그걸 좀 타이트하게 쥐었네요. 인구 꼭대로. 정책의 면에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SOC 건설에 SOC 건설로 두고 이후에 나중에 건설 이후에 중간 매개가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인구적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끊어내는 작업들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경제 효과 얼마 이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을 기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로 이제 인구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인구 영향 평가했는데 결과가 그러면 113개 113개. 사업이요? 예. 뭐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앤 것들은 가덕 신공항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네. 오히려 이제 난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네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난임 지원을 했더니 원하는 사람들의 집단들이 이만큼 있었고 성공률이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인구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난임 지원한 사업들이 전체 인구 포션을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네. 원하시는 분들의 정책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 좀 강화를 하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최근에 나왔던 난임 지원 시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지원비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예, 그렇다면 인구정책 평가 체계 좀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찌 되십니까? 지금 이제 인구 영향 평가를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2025년은 최근 2년간에 지속되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한 41건 정도를 저희가 두고 평가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정책의 효과라든지 정책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걸 또 같이 봐서 강화할 부분들은 강화하고 네네. 또 수정할 부분들이 생기면 그러한 부분들 또 과감하게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거쳐 나갈 겁니다. 이게 뭐 그냥 하나로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범위는 넓혀 나가고 네. 그다음에 방법들도 좀 고도화시키고 시민의 뭐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평가도 같이 하는 저희만 보는 게 네네네. 아니라 이렇게 같이 봐서 효과성들을 계속 검증해 나가고 범위도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성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걸 하면은 우리 경제적으로 얼마가 효과가 납니다. 뭐 이게 아니라 야, 다 들여다보자. 그래서 어떤 게 제일 괜찮은지 그리고 그거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자. 약간 요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보겠습니다. 저희도 예. 어떻게 하시는지. 자, 현재 기장군에 전력 반도체 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네. 부산에서 전력 반도체 육성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당장 뭐 공장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장들 제법 들어섰습니다. 제법 들어서고 이제 특히 이제 역외 공장들이 예. 부산에 있지 않은 공장들은 부산의 가능성들을 보고 많이 와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클러스터화 되고 있고요. 네네. 이제 반도체라 그러면 이제 크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그 메모리 반도체, 뭐 네네네. 삼성, SK 이런 반도체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걸 뭐 수도권 하나 짓고 부산 하나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쫙 연결해서 거기서 짓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 저희가 이제 전력 반도체라 그래서 이렇게 전기 자동차나 이런 데 쓰이는 그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네. 부분들은 충분히 부산에 가능성이 있다. 전력 반도체 시장이 2021년에 537억 달러 정도, 30년 되면 1,000억 달러가 넘어갈 것 같고요. 네네. SiC 전력 반도체라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데 그 전력 반도체가 19년대 5억 달러인데 25년대 18억 달러로 2배 정도, 그러니까 3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네네. 전력이 그 옆에 원전도 있고 저희가 전력 자금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균일한 물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좋다. 그다음에 네네. 철도, 항만, 공항 앞으로 생기면 이러한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장 주변에 해운대라든지 기장 신도시에 이런 정주 여건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 르노차 있죠. 네네. 현대차 가까이 있죠. 이게 수요차가 또 최대 수요차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부산이 최적지다. 전력 반도체를 양성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시는 기업체들이 개별 회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실험실이라든지 아니면 인증센터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은 개별 기업들이 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 팹을 만들어서 네네. 일반 기업들이 와서 이거를 시험도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만들어내면 시제품을 만들어내면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특히 부산의 강점 하나가 인재가 풀이 좀 크다. 그래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부산으로 오고 저희들도 전력 반도체에 이렇게 주목하게 된 계기가 그럼 됐죠. 부산으로 오는 기업들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 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뭐 제임제코라든지 뭐 아예 이런 회사들이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부산에 이미 자리를 잡았고요. 이러한 또 대기업들도 이렇게 아까 말했던 공공 팹들을 좀 크게 만들어주면 자기들도 일부 여기 와서 기능들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는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럼 메모리 반도체랑 달리 좀 비메모리 이런 전력 예, 전력 반도체. 반도체는 예. 좀 다른 지역에 이미 집적 단지가 뭐 조성돼 있거나 이렇게 선점한 곳은 이미 없는 겁니까? 뭐 일부 아직까지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직접 되어서 그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좀 부산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유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네. 글로벌 허브 메디컬 센터. 예. 이거는 뭡니까? 우리 부산대병원 한번 가보셨죠? 좀 많이 미루고 어렵습니다. 이게 그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 계속 건물을 증축하다 보니 안쪽도 매우 복잡하고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각종 센터들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들어오거나 혹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환자들이 주로 수도권으로 많이 가시고 좀 위중한 환자들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부산대 병원 자체를 글로벌 허브 메디컬 센터로 지역 완결형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자. 그래서 외형적으로 건물들을 좀 정리하고 증축해낼 거 증축해내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각종 센터들을 좀 넣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서구에 있는 그 부산대병원을 그렇습니다. 증축하고 개축한다. 뭐 증축, 이런. 개축,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외형은 그렇고 네. 내부적으로는 각종 이제 센터들을 집적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뭐 연구 기능, 교육 기능, 네네. 진료 기능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 안에서도 부산에서도 충분히 그 뭐 이렇게 좀 심한 엄중한 병도 다 처리할 수 있고 굳이 네네네. 외부로 안 나가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게 이제 지역 완결형 글로벌 허브 메디컬 센터라고 네네.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담이긴 합니다만 명지 쪽에 지금 부지가 있잖아요. 종합병원 부지가. 네네네. 근데 그게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크게 키운다면 메디컬 센터를 거기에 이렇게 한번 크게 지어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은 좀 의사타진이 안 되나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하나 새로 짓는 거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기존 거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각종 기계, 네. 그다음 접근성,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연구하시고 진료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새로 짓는 거는 일단 거기에 그 공간은 그대로 또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네. 지금 있는 곳에 집적화시키고 리모델링 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진료 효율을 높이고 특히나 이제 진료의 편의성도 좀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부산대병원을 증개축하는 네네. 방향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 글로벌 허브 메디컬 센터의 좀 세부 센터들 좀 어떤 것들이 들어서겠습니까? 뭐 지금 저희가 고령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노인 전문 질환 센터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조금 약한 중증 응급 소아 환자를 위한 어린이 통합 진료 센터라든지 그다음 특히나 우리가 2030년면 가덕 신공항이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되면 네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가까운 뭐 나라라든지 가덕 네네. 신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외국 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 진료 센터, 그 외에도 뭐 재활의료 센터라든지 통합 암케어 센터는 이런 각종 기능들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을 벗어나서 치료를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부산으로 와서 여기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머무르시고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글로벌 허브 메디컬 센터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030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일부 시설은 36년까지 가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리모델링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옆으로 옮겨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새로 짓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잘 아시는 뭐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지금 뭐 너무 안 복잡하기 좋아지고요. 때문에 예. 결국 입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은 입법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금 더 정상화되면 금방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국회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 좀 또 더 급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국회에서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준비는 다 돼 있어서 조금만 정상화되면은 바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너무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돼가지고 산업은행 부산이전 예.
똑같은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예. 많이 부산에 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뭐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으로 지정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은 맞는데 아까 입법이죠? 말씀드린 대로 네. 입법부의 조금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지 네네.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25년 첫 번째로 모셨는데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산 시민들 그러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다음에 또 자주 좀 저희가 뵙겠습니다. 요청하면 사양치 마시고 꼭 와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이었습니다. 네, 모처럼 포근한 겨울 날씨라 요즘 밖에 나갈 때마다 기분이 참 좋은데 아주 포근한 하루 보내시.